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칼 융 주변 환경에 대해 거의 초자연적인 통제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애원하지도 않으며 그저 물러나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에너지가 변화하고 사람들은 질문을 시작하고 쫓고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이 똑같이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자동적인 대답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폭발 대신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항상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당신의 주변 세계는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 충동, 예측 가능성을 통해 당신을 통제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물러나기로 선택하는 날, 게임이 바뀌고 당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고독은 모든 비범한 정신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누가 진짜로 절망하게 될까요? 누가 화를 내게 될까요? 누가 당신에게 자극을 주어 감정을 끌어내려 할까요? 이는 당신보다 타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내며 특히 당신이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조종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사실상 결코 당신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내줍니다. 그리고 강요된 내마다, 즉각적인 대답마다, 감정적인 반응마다 당신은 에너지의 일부분을 내줍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피로, 좌절감,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들의 침묵을 1분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상에 등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윤기 말한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을 배우는 것이며 완전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침묵이 1000개의 논증보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의식에서 오는 내적 수양은 도망이 아닌 힘의 행위입니다. 이제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당할 것인가요? 누군가가 당신의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꼭두각시처럼 반응할 것인가요? 어쩌면 이제 그 끈을 끊고 물러나고 신비로워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쉽게 접근할 수 없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은 항상 존재해야 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예라고 말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무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준 적이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과도한 접근성은 미덕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당신이 항상 감정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조종당하고 소모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잊혀질 것입니다. 왜냐고요? 항상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당신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예측 가능성은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감정적인 비상 버튼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심, 위안, 인증이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고 그 후에 당신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것이 누군가가 당신에게 존재하게 만들 것이라는 환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우리를 추진하는 내적 힘인 힘의 의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모든 사람에게 전념할 때 바로 그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숨이 막힐 때에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피곤해도 즉시 메시지에 답하고 스스로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방어합니다. 마치 세상에 무엇인가를 빚진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무대 중앙에 서 있을수록
당신 자신의 존재는 더욱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미묘한 자기 포기의 형태입니다. 이는 승인받고 싶어 하고 거부를 피하며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지는 이미지를 통제하려는 위장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통제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대가는 당신의 평화입니다.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무한한 것처럼 배분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당신을 항상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인정, 동행, 기분 전환, 정서적 위안. 그러나 당신이 변하고 경계를 설정하며 반응을 거부할 때 같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당신을 비난하며 당신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이상 기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잔인한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이용 가능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를 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부한 것은 감정적으로 천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정복할 필요가 없는 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항상 있는 것을 아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로 당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누가 당신의 관심, 존재, 귀 기울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당신의 부재를 필요로 할까요? 하지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양보할까요? 그 즉각적인 반응, 변명, 기쁘게 하려는 욕구 뒤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답은 알베르 카미가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 것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가진 전부이며 이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카미는 인간의 정신을 자극에 반응하는 자동 기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 시스템과 같으며 각 생각, 감정, 행동은 이 에너지의 일부를 소모합니다. 문제는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는지 선택하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대신 결정하게 두고 있나요?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당신은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목할 가치도 없는 비판에 방어할 때, 당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도발에 대응할 때, 당신이 쓸모없는 논쟁에 휘말릴 때, 당신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할 때, 당신은 당신을 충전시키지 않는 것에 내면의 힘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카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당신이 반응할수록 더 깊이 얽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고갈된 사람들은 약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채로 사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은 취약해집니다. 취약할 때 쉬운 먹잇감이 되죠. 조작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감정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은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에너지를 잘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에 반응하며 항상 세상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용합니다. 슐로펜하우어는 건강한 정신은 시스템 내에서 에너지를 유지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없이 침묵할 수 있는 것, 행동하기 전에 관찰할 줄 아는 것이죠. 진정한 힘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충동을 인식할 만큼 자신을 잘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해결되지 않은 대화 때문에 몇 번이나 잠을 잃었나요? 몇 번이나 말했어야 할 것에 대해 몇 시간씩 곱씹으며 누군가가 당신을 나쁘게 대했던 이유를 이해하려고 했나요? 이것은 되돌아오지 않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어야 할 유령들을 되살려내고 당신이 반응하기를 고집하는 덕분에 존재하는 역동성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생명력은 힘의 장과 같습니다. 잘 보존될 때 그것은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가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 관리되지 않으면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되고 반응적이며 연약해집니다. 세상은 쉽게 굴복하는 이들에게는 자비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촉발 요인을 관찰하기 시작하세요. 무엇이 당신을 자동으로 반응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당신의 중심을 잃게 하나요?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정확한 지점이며 바로 그곳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갑거나 무관심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적이 되고 자신에 대한 주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칸트의 가장 큰 계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들을 깨뜨립니다. 이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조용한 조작이라는 어두운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착취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부재가 이러한 게임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눈을 마주하는 준비를 하세요. 당신을 항상 소모해온 사람들의 눈을.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세상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나는 내 평화를 선택합니다 라는 문구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줍시다. 지금 바로 채널에 구독해 더 많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내면의 힘을 키우고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바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것이 큰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반응이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의 대부분은 프로그램화되어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쉽게 조종합니다.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은 큰 소리를 치거나 위협하거나 상황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당신이 노출한 버튼을 눌러 반응하게 만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의 다른 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투사할 때 당신은 그 이미지의 수용체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더 개방적일수록 이러한 투사를 위한 빈 캔버스가 됩니다. 위기 상황에서만 당신을 찾는 친구가 있나요? 항상 당신이 구해주길 바라는 파트너가 있나요? 당신에게 칭찬을 하지만 당신이 유용할 때만 그런 사람은요? 이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아이디어, 당신이 맡기로 동의한 역할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동의하는 걸까요? 실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작은 고함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의 침묵 속에서 발생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항상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믿을 때, 심지어 그것이 당신을 내적으로 파괴할지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조작자는 당신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게임은 무너집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침묵으로 대답하고 설명하기보다는 물러나면 그들의 투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씌워진 가면이 떨어지고 이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비가용성은 위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공허함을 맞닥뜨리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침묵은 그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부의 소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공격이 오고 비판이 있으며 감정적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편리한 거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지옥은 타인이다. 당신이 물러날 때, 사이클을 중단할 때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항상 당신을 도피처로 삼았던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요? 이해받지 못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받는 불편함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별 뒤에 오는 침묵을 견뎌낼 준비가 되었나요? 왜냐하면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힘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침묵이 인간 정신의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당신과 세상 간의 역학을 어떻게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 세계는 시끄럽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하고 빠르게 응답하고 싶어 하며 쓸모없는 논쟁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평화를 잃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몇몇이 알지 못하고 더욱이 소수만이 통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수동성이나 비겁함의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전략적이며 무자비하게 명료한 침묵입니다. 결코 결핍이 아닌 오히려 확대된 존재감을 지닌 그 종류의 침묵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침묵을 공허가 아닌 내면의 변화를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보았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찰함으로써 이전에는 간과되었던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반복, 조작의 게임, 자아 파괴의 주기, 침묵은 명료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은 당신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합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어떻게 공황 상태에 빠지는지 눈치챘나요? 당신이 설명하지 않을 때, 단순히 사라졌을 때 그들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서사에서 통제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지만 침묵할 때 규칙을 바꾸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반응에 의존하는 누구에게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진정한 침묵은 목소리의 부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다루는 마스터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거부입니다. 당신의 소모를 가치없는 전투에 끼우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개별화, 진정한 당신이 되는 과정가 이러한 거리두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만 당신은 세상에 간섭 없이 자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침묵은 대가가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을 당신의 역할 때문에만 당신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그들의 자신의 투영을 통해서만 보았던 이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을 차가워 보이게 하고 멀리하고 거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깊이를 다루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유용성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든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성숙해질수록 당신의 말에 더 선택적이게 됩니다. 모든 문장이 에너지의 투자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당신의 진실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철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들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불편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내부의 소음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당신이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들이 드러내지 못할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자신의 부재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위협을 느끼는 이들은 자신의 불안정함에 의존했던 정도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침묵은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면에서 재건하는 침묵입니다. 외부의 승인과는 다른 무언가에 당신을 연결하는 침묵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서 벗어난 이 내부의 공간에서 당신은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단순히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물며 더 중요한 것은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에 대해 선택적이 되는 법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대답하고
불편한 메시지에 답하고 공허한 대화에 참여하고 관성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를 계속하는 한 말입니다. 자각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단지 자기 기만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선택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감정적 훈련을 요구합니다. 의도적인 비접근성은 차갑거나 거만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더 이상 열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에너지, 시간, 평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기, 반응하기 전에 숨을 쉬기, 혼란에 휘말리기 전에 논쟁에서 빠져나오기, 죄책감 없이 전화를 끊기, 오늘은 안 할래 라고 말하기, 관심 없어 라고 말하기, 관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기.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은 자신의 부재를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침묵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설명을 거부할 때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항상 도움이 되고 이해심 많은 접근 가능한 사람으로 묶어두는 감정적 서사에서 벗어나는 힘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미셸 푸코는 모든 개별화 과정이 고립을 거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울한 고립이 아닙니다. 신성한 고립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간섭 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내적 고요의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중심에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발전을 위한 좋은 온도계를 알고 싶나요? 당신이 더 내성적이 될 때 당신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었을 때 누가 당신을 자극하려고 하는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을 때 누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하는지. 이것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는 불가용성, 당신은 죄책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냉정하다고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체 과정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을 둘째로 밀어내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변화가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전 버전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의식적인 불가용성은 자기 결정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아니라고 말할 때 당신은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독성이 있는 환경에서 물러날 때 당신은 자신의 평화가 어떤 잘못된 연결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게 되면 비로소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 존중이 적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적 부재는 그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 혼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단절이 찾아옵니다. 단절과 함께 고통, 외로움, 이질감이 찾아오고 마치 당신이 무엇인가를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단지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리감을 두고 나면 무엇이 오는 걸까요? 침묵에서 무엇이 태어날까요? 모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게 되면 깊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옵니다. 당신 안에서 외치는 듯한 불편한 침묵이죠. 당신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너무 냉정한 건 아닌지, 당신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점차 그 침묵은 변화합니다. 그것은 정화되고 진정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독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결코 결핍의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존재의 고독입니다. 당신 자신의 고독, 강한 사람들의 고독, 더 이상 타인을 가까이 두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혼란이 있었던 그 공간에는 명확함이 들어옵니다. 불안이 있었던 곳에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필요가 있었던 곳에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온전함을 갖는 힘입니다. 카미는 개인화의 과정, 즉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은 집단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면에서 벗어나고 한동안 혼자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불가용하게 만들기로 결정할 때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당신은 반응하는 존재에서 창조하는 존재로 변모하게 됩니다.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현실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부재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당신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맡고 있던 역할을 원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제 당신이 더 이상 그 역할에 맞지 않자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방입니다. 사람들을 잃게 되겠지만 당신 자신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장소에서 멀어지겠지만 당신의 본질과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이해받지 못하겠지만 마침내 존경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가용하지 않게 되면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희귀하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재탄생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정적인 조각들에 가용하지 않는 삶의 시작입니다. 정신적 게임에도 애정으로 가장한 공허에도 가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오직 당신의 평화와 공명하는 것, 당신의 진리와 조화로운 것, 당신의 온전함과 일치하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의 일부는 이미 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일부는 사랑받는 것이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미 이해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때 시작되며 그 과정에서 잠시 혼자가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고 당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내면의 평화를 우선시한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자아 발견 여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깨달은 순간과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어떤 통찰이 당신에게 가장 강력했나요? 함께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당신의 댓글은 오늘 누군가가 자신의 해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데 필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 발견과 자아 가치를 찾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